자, 특수상대성 이론 한번 다시 볼 건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거 잠깐 보면은, 우리는 상대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VBAB는 뭐 VB-VA 형태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었으며, 이 구하는 방법을 뭐 좌표계를 통해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갈레이 변환이라는 이 변환 관계를 이용해서 이 상대 속도를 구할 수가 있었으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상대성 원리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는 뭐 F 프라임 값과 똑같다. 이제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바라본 힘과 뭐 정지한 좌표계에서 바라본 힘이 두 개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이 좌표계 내에서 빛의 속도를 구했을 때 C 프라임 값은 뭐 C-U 값으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으며, 요 관계를 이용해서 빛의 속도를 측정했을 때 뭐 그때의 빛의 속도가 C 프라임 다른 값이 나오면은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다? 이 좌표계 속도 U 값을 측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험으로 이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이켈슨과 몰리가 되겠죠. 이때 이제 강몰의 원리를 이용해서 강몰이 존재한다면은 여기를 갔다 올 때랑 여기에 갔다 올 때 뭐 델타 t의 시간차가 발생할 건데, 이 시간차가 발생하는 걸 통해서 뭐 U 값의 강물의 흐름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빛에 적용을 했을 때는 이 강물의 흐름과 같은 것이 뭐다? 강물과 같은 것이 에테르라는 것이고, 이제 이 에테르는 뭐 빛을 전파시키는 매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테르를 통해 전달되는 빛의 속력 차이, C 프라임은 C-U를 통해서 에테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마이켈슨과 몰리가. 그래서 빛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나갈 때 쭉 갔다가 수평 방향으로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겠고, 수직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좌표계가 U로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이 U의 속도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의 경로를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고, 이 수평 방향으로 갈 때 시간을 t1, 올 때 시간을 t2라고 했을 때 t1과 t2 값은 어떻게, t1 값은 어떻게 구했냐면은 어떻게 구했죠? C분의 C 마이너스 뭐 U분의 L 이런 식으로 있고, T2는 어떻게 된다? C 플러스 U분의 L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할 때 요렇게 이동할 때 요 시간을 우리가 T3라고 했을 때 T3 값은 어떻게 구했다? 루트 C제곱 마이너스 U제곱분의 L 이런 식으로 구했고, 요거를 좀 변형해주면 C분의 L에다가 어떻게 루트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U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2배 해줘야겠죠. 요때 걸린 시간은 2배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걸린 시간을 비교하면 T1 더하기 T2는 어떻게 된다? C-U분의 L 플러스 C 플러스 U분의 L 계산을 하면은 어떤 과정이 나온다? C분의 2L 어떻게 됐나?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U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이 T3 값은 어떻게 된다? C분의 2L 루트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U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 크기 차이를 비교하면 뭐가 더 크다? T1 더하기 T2 값이 더 크게 됩니다. T1 더하기 T2가 뭐 T3, 이 T3보다 더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시간차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제 이 실험을 측정을 해보니까 어떻다? 이러한 간섭 현상 또는 뭐 시간 차이가 어떻다? 발생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맞추기 위해서 누가? 로렌츠가 단축설이라는 것을 제기해서 이 이동하는 방향, 이동하는 방향 이쪽이니까 이동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 길이가 수축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L은 뭐 L0에다가 뭐 루트 1 마이너스 U 제곱 바 C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T1 더하기 T2는 어떻게 된다? C분의 2L 1 마이너스 C 제곱분의 U 제곱 분의 1이기 때문에 요 값을
여기에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요 값에다가 요걸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C분의 2L0 루트 1 마이너스 U 제곱 C 제곱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분모값을 1 마이너스 C 제곱분의 U 제곱을 써주게 되면은 얘가 한 번씩 날아갈 수 있겠죠. 날아가고 루트가 씌워지면은 어떻게 된다? C분의 2L 제로 루트 뭐 1 마이너스 C 제곱분의 U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이 값은 뭐 ET3 값과 똑같다 라는 것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렌츠의 단축설에 의해서 T1 플러스 T2는 ET3 값을 만족하게 되고, 이 마르케스 몰리 실험 결과와 뭐 같은 결과값을 가질 수가 있었지만 이는 뭐다? 억지로 끼워 맞춘 가설이라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후에는 뭐다? 푸엔카레는 에테르는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은 뭐 절대적인 속도 U 값을 우리는 측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 한 내용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본 가정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자, 아인슈타인은 이 마이케스 몰리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그리고 상대성 원리와 강속불변의 원리 두 가지 법칙을 이용하여 뭐 특수 상대성 이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상대성 원리는 무엇이냐? 이제 관성좌표계에서 모든 물리학의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우리가 앞 시간에서 얘기했듯이 F는 뭐 F 프라임과 똑같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뭐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바라본 힘과 정지 좌표계에서 바라본 힘 두 가지 힘은 동일하기 때문에 운동의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게 중요한데, 광속불변의 원리, 광속불변의 법칙이 되는데, 모든 좌표계에서 뭐 진공 상태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도는 C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변환이 뭐냐 하면 로렌츠 변환이 됩니다. 이건 뭐 아인슈타인이 뭐다? 정립을 하긴 했지만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누구냐? 로렌츠 변환. 로렌츠가 이 로렌츠 변환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다? 로렌츠 변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제 우리가 주장을 아인슈타인이 하게 됩니다. 자, 나머지 얘기는 다 똑같고, 여기서 우리가 갈릴레이 변환했던 내용이 쭉 나오게 되겠죠. 쭉 나오는 것은 알 수가 있겠고, 이 내용도 갈릴레이 변환이랑 똑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부분이 중요한데, 광속불변의 법칙이 중요한데, S'에서 봤을 때 빛의 속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뭐 왜냐하면 T분의 X는 얼마? C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S에서 본 빛의 속도도 C가 되고, 요 T 프라임, X 프라임은 C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C가 나오기 때문에 S 프라임에서 바라본 빛의 속도도 C다. 이게 두 개 빛이 동시에 뭐 어떤 좌표계에서 바라보든 간에 빛의 속도는 C로 동일하다라는 요 값을 어디다 넣는다?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 복잡한 과정들, 요거는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뭐 보실 거면 봐도 됩니다. 쭉 유도를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쭉 유도해서 뭐 얻게 되냐면 최종적으로 이 로렌츠 변환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로렌츠 변환. 그래서 이 S 정지하고 있는 좌표계에서 바라본 이 움직이는 좌표계의 계산값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관측자가 바라본 뭐 정지하고 있는 좌표계의 관측값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값은 뭐냐면은 내가 관측한 위치와 내가 관측할 때의 시간이 뭐 이 위치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좌표계에서의 위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시간과 내가 측정한 시간과 내가 측정한 위치 값이 뭐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바라봤을 때 시간 값의 영향, 서로 이제 우리가 이걸 디펜던트하다고 얘기하는데, 의존한다고 얘기하는데 디펜던트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측정한 시간과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바라본 뭐 관측한 시간 값이 뭐 이 정지 좌표계에서 바라봤을 때의 이 거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 개의 값이 동시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로 t 값과 뭐 x 값이 서로 디펜던트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값과 뭐 위치 값이 동시에 뭐 여기에 영향을 주고 여기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여기서도 x와 뭐 t 값이 동시에 x 프라임 값과 t 프라임 값이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감마 값, 감마 값은 매우 중요한데 이 감마 값은 써주셔야 됩니다. 루트 뭐 1-c 제곱분의 u 제곱 분의 1. 요거는 우리가 앞 시간에 이제 마이캐슨 몰리 할 때도 되게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 요 값을 우리가 감마 값 뭐 이렇게 읽어도 되고, 뭐 로렌츠 인자라고 읽어도 됩니다. 뭐 로렌츠 벡터, 로렌츠 인자 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감마 값 이렇게 읽어도 다 똑같습니다. 요 값은 우리가 꼭 나중에라도 중요한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교양이니까 알아두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나머지는 별로 안 중요한데 뭐 얘는 좀 중요하겠다. 요거는 뭐 계산은 굳이 안 하겠지만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의 현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한 요 값들을 통해서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 현상은 뭐냐? 동시성의 상대성.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어떤 좌표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뭐다? 다른 좌표계에서는 뭐 동시가 아닐 수도 있겠다. 동시의 성이 뭐 상대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 그 말이 여기 쭉 나온 거겠죠. 자, 그거에 대한 예시가 이제 요 첫 번째 예시가 밑에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속에 가깝게 날아가는 우주선 가운데 위치한 전구에서 빛이 깜빡여서 빛이 전구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검출기에 도달하는 사건 A와 B는 관찰자 S와 S'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우주선 안에 있는 S'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갈 때 이제 같은 거리를 L만큼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S'에서의 관찰자가 바라본 빛의 속도는 둘 다 cc가 되겠죠. cc가 되니까 이 같은 거리에 이렇게 도달하겠죠. 그래서 A 사건과 B 사건은 어떻다 동시에 일어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검출기에 빛이 어떻다 동시에 도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다. 두 사건 A와 B는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뭐 관측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 우주선 밖에 정지하고 있는 S의 경우, 이 경우에도 뭐다? 빛의 속도는 똑같이 C로 이렇게 갈 건데 C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C로 이동할 건데 빛의 속도는 뭐 C로 똑같을 건데 빛이 이동하는 동안 뭐 우주선이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니까 이제 똑같이 A에 도달하고 싶지만은 어떻게 돼? 이 가는 동안 우주선이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A는 더 앞으로 이동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A까지 도달할 때 가야 되는 경로는 더 먼 거리가 되고, 반대로 이제 B에 도달할 때는 어떻게 된다? B가 앞으로 온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멀리 있다가 이만큼 온 거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더 짧은 경로만큼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다? 뒤쪽에 있는 빛이 먼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 뭐가 먼저 발생한다? 사건 B가 먼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뭐 관측된다라고 해도 되겠죠? 관측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안에 있는 S'의 입장에서는 뭐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이제 측정이 되지만은 뭐 바깥에 있는 S의 입장에서는 뭐다? B 사건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관측을 하게 됩니다. 별로 안 어렵죠? 자, 요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로렌츠 변환 관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넘기던가 뭐 그냥 쭉 보시기만 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뭐 써놨으니까 한번 보기만 할게요. 이제 식 11을 쓰면은 식 11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식 12가 얘죠. 얘라고 돼 있으면은 요걸 한번 써보면은 이제 뭐 t1의 이벤트는 어떻게 된다? 감마 뭐 t1 프라임 플러스 c제곱분의 vx1 프라임 요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t2는 어떻게 된다? 감마에다가 t2 프라임 플러스 c제곱분의 v 뭐 x 2 프라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써서 뭐 이렇게 관계를 이게 뭐 쓸 수가 있겠고, 요 뭐 정지한 관측자가 본 첫 번째 첫 번째 이벤트의 시간, 이건 두 번째 이벤트의 시간이 되겠죠. 요 t1 프라임 값은 움직이는 관측자가 움직이는 궤 내에서의 이벤트 1의 시간, 그리고 요거는 이벤트 2의 시간, 그때의 뭐 이벤트 1의 위치, 이벤트 2의 위치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잘 정리해서 빼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t2-t1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그냥 뭐 써볼게요. 감마에다가 t2 마이너스 프라임 마이너스 t1 프라임의 마이너스를 한 거가 되겠고, 플러스 c제곱분의 뭐 v에다가 x2 프라임 마이너스 x1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요거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조금 과중반이니까. 자, 과중 이수하고 설고니까. 자,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하면은 이제 지금 읽어볼게요. 요 S2가 S 프라임이 측정한 여기 이제 요 사람이 S 프라임이 측정한 사건을 우리가 X1 프라임 T1 프라임이라고 하고, 뭐 요걸 B A 사건을 뭐 X1 프라임 T1 프라임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거를 이제 밖에 있는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라봤을 때 B 사건을 X1 T1 그리고 A 사건을 X2 T2라고 했을 때 이런 관계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S2 S 프라임 이제 요 사람에게 A 사건과 B 사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요 T1, T2 값이 같겠죠. T1 프라임, T2 프라임 값이 같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값을 날려서 T2-T1은 어떻게 쓸 수가 있다? 감마 C제곱분의 V에다가 뭐 X2 프라임 마이너스 X1 프라임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지금 x1 프라임, 요게 지금 a 값이 x2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x2 프라임이 x1 프라임보다 더 크겠죠. 뭐 이렇게 일단 조금 더 써볼게요. t2는 어떻게 된다? t1 플러스 어떻게 되죠? 감마 c 제곱분의 v에다가 x2 프라임 마이너스 x1 프라임 이렇게 되는데, 지금 두 이벤트를 비교했을 때 지금 a의 위치가 더 앞에 있고 b의 위치가 뒤에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은 뭐는 양수값이 되겠죠. 양수값이 되니까 당연히 t2는 어떻게 t1 플러스 뭐 양수값을 더하는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다? 이 값이 더 큰 값이 되겠죠. 이 t1 값보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t1이 뭐 t2보다 더 크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자, 이 말은 다시 얘기해 보면은 뭐다? 이 이벤트 S의 입장에서 이제 정지 좌표계에서 바라본 두 이벤트가 다르게 측정이 된다는 것이고, 당연히 뭐다? T1 값이 더 작고, 여기 이제 여기 요 값이 뭐가 된다? T1이 되겠죠. 이게 T2가 되겠죠. 그래서 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더 작은 T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요 T2 값이 더 나중에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B 값이 먼저 일어나고 B 이벤트가 먼저 일어나고 A 이벤트는 나중에 일어난다. 그게 요 말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B가 먼저, 그 다음에 뭐 A는 나중. 이 말이 요 값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굳이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자, 그 다음에 동시성 관찰 예시, 요 한글로 된 거는 다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성 관찰 예시 두 번째 예시가 있는데, 자, 이 S 프라임의 관찰자는 0.5c로 움직이고 있고 S의 관찰자는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번개 A, B가 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 예시가 있는데, 자동차 밖의 관찰자 S가 A, B 사건을 동시에 떨어졌다고 관측하는 경우, 얘가 동시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이벤트가 일어났을 거고 이 시간을 따라서 이렇게 쭉 전달되겠죠. 그래서 이 빛이 똑같은 거리를 와서 어떻게 된다? 이 S랑 관찰자는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S가 볼 때, 정지하고 있는 관찰자가 볼 때 두 벼락에서 나온 빛 S는 뭐 동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S라는 관찰자에 동시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 S에게는 뭐 앞쪽의 벼락이 더 빨리 도달한다라는 것인데, 이제 왜냐하면은 이 동시에 쳐서 여기와 여기를 갈 때는 같은 거리이기 때문에 동시에 도달을 하게 될 건데, 자, 이제 S 프라임의 관찰자가 볼 때는 이렇게 이 여기서 B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쭉 가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S 프라임은 앞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더 짧은 거리를 갈 때 만나게 되고, 반대로 A에서 나온 빛이 이제 S에게 도달하려면 어떻게 돼? 쭉 가는 동안 S도 앞으로 가기 때문에 더 먼 거리를 가야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B 사건이 S 프라임의 입장에서는 뭐 더 빨리 일어났다. 그리고 A의 사건은 더 나중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S는 뭐 동시에 떨어졌다라고 관측을 하지만 S 프라임의 입장에서는 뭐 앞쪽 벼락이 먼저 떨어지고 B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뭐 A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것이라고 A 사건, B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A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것이라고 관측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뭐 수식을 쓸 수가 있겠죠. 요 수식은 뭐 잘 해보시고 뭘 쓰면 되냐면 똑같은 방식의 요 11번식을 잘 써주시면 됩니다. 잘 써주면은 이 결과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뭐 11번식을 잘 정리해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은 t2 프라임 값보다 t1 프라임 값이 더 큰 값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 이제 t1과 t2의 정의를 봐야겠죠. 자, 요 B의 입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뭐 T2 프라임, 요 A 사건 똑같은 S 프라임을 관찰했을 때 이제 A 사건을 T1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누가 더 크다? 계산을 하게 되면 요게 더 큰 값을 가진다는 것은 뭐다? T2가 먼저 일어났다는 거겠죠. 그래서 B 값이 B 사건이 뭐 먼저 일어난 것이고 A 사건은 뭐 나중에 더 큰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나중에 인식하기 때문에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해할 수 있겠죠? 요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하고 싶은 사람 하고 말 사람은 말 것.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 내 관찰자 S 프라임이 관찰했을 때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떨어졌다고 관측하는 경우. 그러니까 요거는 지워서 한번 보면은 자, 요때 사건을 t2 프라임이고 요거 값을 t1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자, 요 앞에 있는 요 설명을 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V의 속도로 움직이는 S 프라임에게는 A와 B 사건이 동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 이 사건이 S에게 동시에 이렇게 도달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S는 어떻게 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A 사건이 어떻다? 더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S가 앞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A 사건은 어떻게 돼? A 사건에 이제 출발한 빛은 더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고 B 사건은 어떻게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A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B 사건은 뭐 나중에 일어나야지 동시에 S 프라임에게 도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이제 정리해서 읽어보면 S 프라임은 벼락이 동시에 떨어졌다고 관측하지만은 실제로 뭐 뒤쪽 벼락이 먼저 떨어져서 많은 거리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앞쪽에는 뭐 나중에 떨어졌기 때문에 짧은 거리를 이동하게 되면서 S에 뭐 동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써놓은 거가 되겠죠. 자, 요 식은 요걸 이제 수식으로 풀 때는 위에 있는 식, 요식 12번식을 이용해서 쭉 잘 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T2는 뭐
t1보다 더 크다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이것도 해볼 사람을 하고 말 사람을 말아도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t1, t2, 자,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여기 요게 이제 뭐가 됩니까? 요 A 사건이 t1이 되겠죠. B 사건이 t2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건데, 이 계산한 결과값만 우리가 본다면은 뭐다? t2가 뭐 나중에 일어난 거고, 이게 이제 더 큰 값이니까 이게 나중이 되겠죠. B 사건이 나중이 되고, 뭐다? A 사건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뭐 A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다라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S 입장에서 정지좌표계에서는 A가 먼저 일어나고 B가 나중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요런 값을 가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되겠죠? 요거는 할 사람하고 말 사람 말고 요 내용은 중요하겠죠? 요 내용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지연에 대해서 조금 더 볼 건데, 이제 로렌츠 변환을 통해서도 좀 이따가 이제 시간 지연을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뭐다? 이 빛시계라는 걸 이용해서도 시간 지연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 지연. 자, 정지한 관찰자가 빠르게 운동하는 관찰자를 보면은 상대방의 시간이 어떻게 된다? 느리게 가는 것으로 관측한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관측한다.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보면은, 자, 여기 우주선 내에서 수직으로 왕복하는 빛. 우주선 내에서 이제 뭐냐면 이제 우주선 내에서 수직으로 왕복하는 빛. 얘가 되겠죠? 이게 이제 우주선 내에서 수직으로 왕복하는 빛인데, 이 빛은 지구에서 바라보는 경우, 이제 지구에서 바라보면 이제 우주선이 앞으로 가고 있는 우주선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빛이 가는 동안 올라가는 동안 어떻게 돼? 우주선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지구에서 바라본 경우에는 뭐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빛이. 자, 이때 지구 관측자가 측정한 왕복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걸린 시간을 우리가 2t 2 델타 t라고 할 수 있겠죠. 2 델타 t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은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c 뭐 델타 t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L 제곱 요 L 값에다가 뭐 V 델타 T를 구할 수 있겠죠. V 뭐 델타 T의 제곱을 넣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쭉 계산하면은 C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V 제곱 델타 T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L 제곱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델타 T는 어떻게 된다? C제곱 마이너스 뭐 V제곱 분의 L 요렇게 이제 풀 수가 있겠고, 루트가 붙어서 이걸 조금 정리하면 C분의 L 어떻게 된다? 루트 1 마이너스 C제곱 분의 V제곱 분의 1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요 값 루트 1 마이너스 C제곱 분의 V제곱 분의 1 요 값은 뭐가 된다? 로렌츠 인자라고 했죠. 감마 값이랑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감마 뭐 C분의 L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러면 우주선 내에서 이제 바라본 관측자가 본 시간은 이렇게 측정이 되겠죠? 델타 T로. 그래서 델타 T 프라임 값은 어떻게 된다? 델타 T 프라임 값은 어떻게 되죠? 빛은 위로 올라갈 거고 이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L이 될 거니까 C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관측한 정지야, 그러니까 요 사람이 봤을 때 자기의 시간은 정지한 시간으로 느끼겠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이겠죠. 우리가 요 시간을 우리가 고유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유 시간. 이 사람이 봤을 때 빛은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가 고유 시간이라고 봤을 때, 이 고유 시간을 델타 t 프라임 값을 어떻게 델타 t 제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고유 시간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델타 t 프라임과 델타 t의 관계는 이제 일단 델타 t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델타 t는 c분의 l에다가 뭐 루트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뭐 v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은 지금 뭐랑 똑같죠? 요 델타 t 제로랑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델타 t0를 쓸 수가 있겠고, 요 값은 감마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변형을 해서 결과를 써보면 감마 뭐 델타 t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써주면 델타 t는 어떻게 된다? 감마 델타 t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요 그러니까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뭐 이 5초라고 있고 5라고 쓰고 감마 값이 만약에 감마 값은 뭐 값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감마 값이 2인 경우 감마 값이 2인 경우로 이렇게 넣고 풀 수가 있을 건데 그러면 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5초라는 시간을 이렇게 왕복하는 시간을 느꼈을 때 지금 뭐냐면 외부의 관찰자가 바라봤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느끼냐면은 어떻게 느낀다? 요 시간 이 먼 거리를 왕복한 시간으로 느끼겠죠. 이 어떻게 느끼냐면은 10초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요때 왕복한 시간이 만약 5초였다. 그러면 감마값이 만약에 2인 경우에 어떻게 된다? 이 지구에 있는 관측자는 10초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주선 안에서 관측한 왕복한 시간은 뭐 외부 관측자가 측정한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사람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5초라고 느낄 때 뭐 밖에 있는 사람은 뭐 더 5초보다 더 큰 시간, 뭐 10초 또는 뭐 15초 이렇게 더 느리게 뭐 간다라고 느끼는 거죠. 뭐 밖에 있는 시간이 15초라고 느낄 때 이 사람은 5초라고밖에 안 느끼니까 뭐 외부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다시 한번 더. 자, 보면은 여기를 왔다리 갔다리 할 때 걸린 시간이 5초라고 하면 뭐다? 이 바깥에서 측정한 사람은 15초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말이 요 말이 됩니다. 시간 지연의 뜻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로렌츠 변환을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요 똑같은 설명이거든요. 한번 뭐 비슷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S''에 이제 있는 사람이 V의 속도로 이동하게 되고 이 사람은 시계를 들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 첫 번째 요때 위치에서의 시간을 t1 프라임, 그다음에 요때의 시간을 t2 프라임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이 두 개의 시간을 이제 요 S라는 사람이 느꼈을 때 어떻게 시간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지 요 두 개의 시간을 어떻게 차이를 느끼게 되는지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V의 속도로 운동하는 S''이 측정한 사건 1과 사건 2를 동일한 위치에서 이제 측정하였다. 이제 정지하고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 x1 프라임 값과 x2 프라임 값은 서로 다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x1 프라임은 x2 프라임이랑 같겠죠.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했기 때문에 이 두 위치는 서로 같게 됩니다. 그리고 정지한 S가 사건 1과 사건 2를 측정하였을 때 시간 관계는 요 식13을 이용하여서 계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말아도 됩니다. 할 사람 하고 말 사람 말면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측정을 한 거를 잘 보면은 자, 잘 계산해 보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t2 t1 값은 어떻게 되냐면 감마 t2 프라임 t1 프라임 플러스 c제곱분의 v 어떻게 x2 프라임 x1 프라임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이벤트 1과 이벤트 2는 s 프라임 좌표계에서 똑같기 때문에 요 값이 날라가겠죠. 날라가니까 이런 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t2 t1은 어떻게 된다? 감마 t2 프라임 t1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게 아까 봤던 뭐랑 똑같다. 요 식이랑 똑같죠. 요 식이랑 똑같은 걸 할 수가 있겠죠. 자, 요 사람이 느꼈던 고유 시간. 요 사람이 이벤트 1과 이벤트 2의 시간 간격을 뭐 델타 t0라고 본다면 델타 t0를 이 s에서 좌표계에서 바라본 사람은 요 t1 t2 요거를 우리가 델타 t라고 하면은 델타 t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감마 값이 붙은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S1과 S2 프라임의 시간 간격이 만약 5초다.
5초인데 이 감마 값이 만약에 2라고 한다면 이 S 프라임 측정했던 이벤트 1과 이벤트 2 사이의 시간 간격은 얼마가 된다? 10초의 시간 간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되는 경우도 이제 우리가 똑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S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 동일하게 얘는 이 S 프라임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생각해 볼게요. S 프라임 값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S는 정지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1번 사건과 2번 사건을 이렇게 들고 있다고 치면은 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S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요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생각했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밑에 있는 걸 계산을 할 수 있을 건데 V 방향이 어떻게 된다? 요 S가 봤을 때는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V라고 친다면 S 프라임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 자기가 V 방향으로 움직이겠지만 S 프라임 봤을 때 어떻게 된다? 이 S가 V 방향으로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해가나요? 그래서 우리가 S1과 S2의 관계는 뭐다? 똑같이 이제 S 입장에서는 얘의 시간, 이벤트 1과 이벤트 2, S가 측정한 이벤트 1과 이벤트 2 시간보다 얘가 측정한 시간이 어떻게 된다? 요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라고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역변환 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서로가 상대방의 시간이 서로가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관측하게 됩니다. 관측한다. 이렇게 관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갔죠? 자, 끝. 길이 수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수축. 자, 보면은 자, 길이 수축은 무엇이냐? 관성좌표계에서 관찰자가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를 측정하면 측정 길이가 수축되는 것으로 관측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고유 길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정지 상태의 물체의 길이, 관찰자가 측정한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의 길이를 우리가 고유 길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S는 정지 상태에서 이게 바라보게 되고 이제 여기 S 프라임은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겠죠. 그때 이제 자의 길이를 이렇게 볼 건데 자는 정지한 상태니까 이 그때 사건 위치를 이제 x1 프라임, x2 프라임이라고 둔다면은 이제 이 움직이는 관찰자 S 프라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멈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을 L0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읽어볼게요. 자, 요 2번을 읽어보면은 V의 속도로 이동하는 S 프라임이 관측한 막대자의 길이는 S2 프라임 x1, S2 프라임 마이너스 S1 프라임 이렇게 둘 수가 있겠고 이 둘 사이의 거리는 L0라고 이제 측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정지한 S가 막대자의 길이 x1 프라임, x2와 x1 그러니까 요 사람이 측정했을 때 요 길이를 요 위치를 x2 요 위치를 x1이라고 측정했을 때 이 둘 사이의 거리를 델타 L로 측정을 했을 때 이 시간 관계 아니고 거리 관계는 식삼을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거리 관계는 식삼을 이용해서 계산을 쭉 해주면 이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x2 프라임 마이너스 x1 프라임은 어떻게 된다? 감마 어떻게 되죠? x2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v의 t2 마이너스 t1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 거리가 차이 나더라도 s는 막대의 길이를 동일한 시간에 측정을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렇게 측정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얼마가 됐나? x2 마이너스 x1 프라임 값은 어떻게 된다? 감마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값은 아까 델타 L0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요 값은 델타 L 이렇게 준다면은 자, 여기 나와있죠. 델타 L이기 때문에 계산값은 어떻게 되냐면 델타 L0는 어떻게 된다? 감마 델타 L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를 정리해서 이걸 내려주면은
델타 L 값은 감마분의 델타 L 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반대로 얘는 이제 요 길이 다시 한번 더 보면은 요 사람과 요 사람 길이를 이제 L이라고 측정을 하고 L0라고 측정하고 이제 요 S 프라임이 요 위치와 요 위치를 본다고 하면은 자, 이 S 프라임의 입장에서는 S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쪽 방향으로 V 속도로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원리, 그 역변환에 의해서 역변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S가 S 프라임의 사건을 바라보면 기리수축이 발생하고, 여기 이제 나왔죠. 기리수축이 발생하고 S 프라임이 S의 사건을 보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리수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갔나요? 자, 역변환 관계를 통해서 요 거리를 L 제로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자, 어떻게 되냐면은 정리 쭉 해보면은 어떻게 된다? 델타 L 제로는 어떻게 된다? 감마 델타 L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길이 변환이. 그래서 서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데 상대방의 길이가 수축이 된다라고 느끼는 거. 이해갔나요? 자, 다시 한번 더 보면은 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아까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얘 S 프라임은 이 L0보다 어떻게 된다? 요 사람이 측정한 L 값은 어떻게 된다? 더 작은 값으로 이렇게 느낀다는 것이고, 자, 동일한 이 S 프라임이 만약 요 길이를 측정을 했다. 요 사람이 요 길이를 측정할 때 요 길이보다 어떻게 더 짧게 측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갔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시간 지연도 어떻게 상대방이 바라보는 시간은 느리게 가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짧게 측정된다. 요 원리는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중요하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가 나오는데 요거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뮤온이 지표면에 관측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뮤온, 자 볼게요. 뮤온의 요걸 보시면 됩니다. 뮤온은 대체로 이제 대기 3km에서 생성이 되며 0.98c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뮤온의 평균 수명은 대략 2.2 마이크로세컨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구에 도달할 수 있을까? 지구에 도달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을 건데, 지구에 도달하기 위해서 걸린 시간 t는 어떻게 됩니까? v분의 L0가 되겠죠. 그래서 3km를 이동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써주면은 3 곱하기 10에 3m가 되겠죠. 3km는. 그 다음에 v는 얼마 된다? 0.98 곱하기 10에 8 3을 빼먹었네. 3 곱하기 3c니까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온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10.2 마이크로 세컨드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뮤온이 지구에 도달할 때까지, 뮤온이 이제 어떻게 된다? 지구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0.2 마이크로 세컨드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 하지만 뭐냐면은 뮤온의 평균 수명은, 뮤온이 생존할 수 있는 평균 수명은 얼마다? 2.2 마이크로 세컨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실제로는 지구에 관측하기에는 어떻다?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짧다는 거죠, 이게. 하지만 이때 뭐가 발생한다? 시간 지연이라는 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우리가 측정한 시간은 얼마가 되냐? 이 생존 시간이 이제 요 0.98c로 움직였을 때 2.2 마이크로 세컨드는 몇 시간으로 느껴지냐면은, 자, 감마 어떻게 된다? 2.2 마이크로 세컨드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이 0.98을 넣었을 때 이제 감마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5.03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마값은 5.03이기 때문에 5.03 곱하기 뭐 2.2 마이크로 세컨드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우리가 그 미온의 평균 수명 2.2 마이크로 세컨드인데 2.2 마이크로 세컨드를 얼마? 11.1 마이크로 세컨드로 느끼게 된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온은 실제로 2.2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 이동을 하게 되지만 우리는 얼마? 11.1 마이크로 세컨드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다? 2.2 마이크로 세컨드보다 짧은 시간 동안 충분히 3km를 이동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미온이 측정했을 때 이제 길이 수축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이 미온이 만약에 이제 눈이 달려가지고 이 지구사의 거리 3km를 측정했을 때 얼마로 이제 3km를 측정을 할 것인가 라고 이제 본다면은 길이 수축이 일어나겠죠. L은 어떻게 된다? 감마분의 어떻게 된다? L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감마 값은 5. 아까 얘기했죠. 03이 되겠고 이때 값은 3 곱하기 10의 3승미터가 되겠죠. 이제 가야 되는 거리. 그러면은 미온이 측정한 3km는 얼마로 줄어드냐면 5.597m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미온이 가야 되는 실제 이제 거리는 미온이 측정한 거리는 597m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때 도달하는 시간은 얼마가 되냐면 V분의 얼마? L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98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커의 속도로 얼마 597m만 가면 되기 때문에 요걸 계산해 주면은 2.03 마이크로 세컨드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온이 바라봤을 때 뭐다? 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어떻다? 미온의 평균 수명보다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이동을 해도 충분히 요 3km를 이동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특수선택성 이론의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 쭉 이제 한번 봤습니다. 자, 되겠죠?